네, 안녕하세요. 자,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8월 22일 토요일 주말 특별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중 무역협정 1단계 이행 점검 회의는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행 합의를 약속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 부분 확인해 보고요. 반도체주 뭐 계속 안 좋다 뭐 어쩐 얘기 나왔었는데 8월 수출은 또 증가했다라고 발표가 나왔죠. 하루 만에 뭐 1일 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변화가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미 정확하게 체크를 하면 우리가 현재 시장 조정 이후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우 지수는 190포인트, 0.7포인트 가까이 상승하면서 옆으로 그냥 횡보하는 거를 지속했습니다. 올랐다고 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그냥 횡보하는 모양입니다. 여기 딱 그냥 그대로죠. 지수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이 구간은 위로 올라가도 그만 아래로 내려가도 그만인 자율등락 구간이다. 그래서 28,500 넘어가면 3만 포인트 가는 거고 사상 최고치를 또 돌파해서 가는 거고 그게 아니다. 그럼 27,000포인트 뭐 구간 쪽으로 이제 지지력 테스트 받으러 오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위든 아래든 다 괜찮다. 한 번에 돌파할 것 같지도 않고 한 번에 이탈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돌발악재나 돌발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참고 정도 하시고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 뭐 역시나 뭐 사상 최고치를 또 돌파를 했습니다. 뭐 애플 뭐 테슬라 뭐 다 뭐 어마어마한 지금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 뭐 기업 분할 앞두고 있는데 액면 분할에도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원래 애초에 증권사에서 주식을 쪼개서 판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분할해서 판매를 합니다. 0.5주, 0.3주 이렇게 판매를 하니까 기존의 비싼 주식들은 그렇게 나눠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기업 분할을 안 해도 되는데 뭐 분할한다고 하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전체적으로 지표들이 좀 뭐 양호하게 나온 편이죠. 그래서 8월 미 제조업 구매자 관리 뭐 PMI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월 이제 50.9보다 좀 더 올라가서 53.6으로 뭐 최근에 한 1년 반, 19개월 이내는 뭐 최고치죠. 그래서 예상치는 51.5보다 훨씬 못 돌았으니까 뭐 PMI 지수는 잘 나왔다. 구매자 관리 지수, 뭐 제조업 쪽은 잘 나왔다.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도 이제 전월 50에서 54.8로 해서 뭐 좋았죠. 그래서 이것도 거의 1년 반 내에 17개월 내에 뭐 가장 좋은 뭐 수치입니다. 시장 예상치도 50일이었는데 54.8이니 뭐 당연히 좋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뭐 양호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굳이 이 부분을 너무 또 과도하게 좋게 평가할 필요는 없어요. 아직 코로나가 이제 그렇게 뭐 썩 그렇게 완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참고하시고요. 자, 좀 전에 언급드린 이제 미중 무역 마찰 부분 쪽에서 갈등이 있었는데 중국이 대응을 안 하고 있어요. 기존과는 다른 모습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기존에는 미국이 크게 펀치를 이만한 펀치를 한 방 날리면은 중국에서 잽 정도는 날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응하는 척 정도는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본인들도 그냥 계속 맞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중국은 인민이라고 하죠. 국민이라고. 뭐 인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는 뭐 하는 거냐라고 할 테니 잽이라도 날리는 정치적인 부분이라도 활용을 해야 되니 뭔가 대응하는 척이라고 되니 지금 조용합니다. 그래서 뭐 참고 정도 하시고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CNBC랑 인터뷰를 했죠.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 이행하기로 약속했다라고. 뭐 회의는 안 했는데 뭐 대화는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미국산 제품 구매 같은 부분에서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서 뭐 일부 조치했다라고 하는데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나는 대화할 의지 없다라고 하는데 폼페이오는 미국 행정부는 중국과 대화할 의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참고하시고 대신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 유지한다라는 거는 화웨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웨이뿐만 아니고 화웨이를 이제 대표로 이제 쥐잡듯이 잡고 있는 거고 여기서 뭐 해결이 안 된다면 플러스 알파도 이제 뭐 항상 고려를 하고 있으니 요거는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경기부양책 약간 지연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뭐 강력하게 아주 치고 가지 못하고 아직 여기 올라온 다음에 조금 쉬는 구간이 좀 필요해서 치고 가지 못하는 거지 그런 리스크는 좀 남아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가 중요한데 확진자가 이제 뭐 300명도 넘어가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뭐 불안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방향을 볼 때 외국인들의 수급을 우리가 많이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짧게 보고 갈게요. 외국인들 그렇게 우려하는 것 같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날 기관이 개인이 매도할 때는 신경도 안 쓰다 기관이 매도하니까 그래? 단기적으로 너네가 밀어내릴 거면은 공포감주 조성하는 거는 도와줄게 라고 해서 선물을 장중에 12,000계약 이상 매도하다가 장 마감에 2,000계약대로 줄여버렸죠. 9,000계약 이상을 바로 청산을 해버렸어요. 수익 실현을 한 것이 된 것이죠. 당일치기로 이렇게 시작부터 이렇게 밀어내려갖고 여기서 수익 실현했으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냥 하루 만에 단타로 돈 번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선물을 오히려 8,000계약을 매수해버리죠. 주식도 매수를 하고 주식 뭐 큰 금액은 아니라고 쳐도 매수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죠. 우리나라는 위기라고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 불안해하고 기관들 던졌는데 외국인들이 그 다음날 샀어요. 얘네는 기회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간단하죠. 기회라고 보는 거예요. 대신 기관이나 개인들이 불안해하니까 혹시나 흔들릴 수 있으니 추가적으로 흔들린다? 그러면은 옵션으로 해지를 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풋옵션 매수 금액이 이제 크지 않아요. 콜옵션으로 막아놨는데 막아놓은 구간이 이 정도 구간이에요. 2300 중후반 후반 이 정도 구간이에요. 그러면은 2400 구간까지 한 차례 올라올 수는 있어요. 안착은 못 돼요. 지금은 안착될 수급은 아니고 수급이 바뀌어야 되고 여기까지 그럼 현재 수급만 놓고 보면 물론 만기일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포지션을 가지고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만 보면은 외국인들은 굳이 여기 2400 부근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에서 의심하지 않는 수급이에요. 현재까지는. 물론 콜옵션이 계속 매도해서 위에 아래를 막는 거를 계속 낮추면은 낮아질 수는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아니다라는 거다. 그런 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기존에 2400 위쪽을 열어놨었는데 2400 구간 전후 구간을 살짝 막고는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돼요. 이 매도 금액이 요 구간을 막은 겁니다. 아래 구간을 더 못 올라가게 한 게 아니고. 그러면은 중요한 건 이거죠.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위아래 다 움직일 수 있는 자율등락 구간에서 위쪽으로 한 차례 위쪽을 두들겼고 2300, 230 두들겼잖아요. 그러면은 돌파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돌파에 실패하고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돌파 시도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시도한 다음에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2200 초반 구간, 그러니까 우리가 돌파하면서 상승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삼각 구간을 만들고 삼각 패턴을 만들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조정을 그냥 마무리 지어버려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다 이렇게 갈 것이냐 이 두 가지 움직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은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걱정할 시장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등이 나왔는데 좀 약했어요. 삼성전자 56,500원 위쪽 안착하고 좀 더 이제 좋아서 21선까지 넘어가면 괜찮은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화이슈 같은 경우는 화이가 아니면은 화이 쪽에 반도체 공급 막고 뭐 하이리시콘 막고 하이실리콘 쪽 막고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타격 입지 않겠느냐. 뭐 일부 입을 수 있죠. 그거는 뭐 당연히 뭐 인정합니다. 근데 삼성전자도 3%대고 뭐 하이닉스도 11%대라고 하는데 화이 비중이 그러면은 하이닉스가 그래서 더 밀린 거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화이 쪽에 납품을 못하면은 화이 스마트폰을 판매 못하고 화이의 전자제품 판매를 못하면은 대체 상품은 없나요? 전 뭐 샤오미도 생각나고 뭐 오포나 뭐 비보 이런 데도 생각나고 다 생각나는 곳들이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물량이 좀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뭐 시작부터 말씀을 드렸죠. 항상 요거는 대체 상품을 없으면은 대체 불가면 어쩔 수 없죠. 화웨이 통신 장비 얘기 계속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통신 장비 화웨이 거를 안 쓴다고 쳐요. 보안 때문에 미국이랑 유럽이랑 안 쓴다고 쳐요. 그러면 어디 거 그러면 5G를 도입 안 합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뭐 에릭슨을 쓰던지 아니면 삼성전자를 쓰던지 대체 상품이 있잖아요. 그럼 그쪽이 수혜를 받는 거죠. 그러면은 화웨이 쪽을 무너뜨린다 혹은 뭐 막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뭐 샤오미 뭐 오포 디보 이쪽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쪽으로 대체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약간의 타격은 있을 수 있겠죠. 3%인데 뭐 3%다 저쪽으로 뿌리 터지는 않아도 1%든 2%든 다른 쪽으로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보자고요, 일단은. 그리고 나서 그렇게 안 좋게 얘기를 해놓고 나서 8월 1일부터 20일까지 반도체 수출은 또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램 가격 내려가고 있는 거는 말씀드렸고, 서버용은 괜찮은데 뭐 PC 쪽에 수요가 좀 부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진작부터 뭐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뭐 반등은 좀 나왔는데 좀 약했고, 56,500원 위쪽은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리고 음봉으로 밀린 거는 좀 약했고,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너무 뭐 과도하게 많이 밀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73,000 흔들기 나왔는데 여기 정도는 회복을 해줬고, 그러면은 하이닉스도 좀 과하게 밀렸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롱 하이닉스 숏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저 위험한 것이지 중장기적으로는 문제 없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동학개미 운동할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 괜찮다. 뭐 최종적으로 보면 저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올해가 아니다. 한 2년에서 3년 정도 들고 갔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다. 그러니 여유 자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만 매매를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자제하실 필요는 있다. 차라리 소부장을 매매하는 게 유리할 수는 있다라고 꾸준히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기차 관련주들, 테슬라가 이제 주당 2,000달러를 돌파했죠. 그래서 뭐 대단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뭐 자사 첫 SV 생산 전기차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뭐 LG화학 같은 경우도 66만 원 요 구간에서는 지지력 테스트 받고 21선까지 안 내려갔네요. 그리고 나서 70만 원 부근까지 다시 한번 뭐 최소한의 뭐 반등은 나왔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고, 뭐 오늘 좋았던 거는 어제죠. 어제 같은 경우 좋았던 거는 첨보 같은 경우가 뭐 좋은 모습 보였죠. 신고가 돌파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작년부터 뭐 계속 뭐 강조드렸던 종목 중 하나인데 첨보도 뭐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주들 뭐 좋은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뭐 참고 정도 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제든지 이렇게 21선 부근이든 뭐 아니면은 가격 조정이든 나왔을 때 좋은 종목들은 매수를 하는데, 매수를 할 때 추격 매수는 하지 마세요. 추격 매수는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대형 주건 뭐 중소형 주건 단기적으로는 이제 조금 피곤할 수 있으니 조정 구간에 매수해야지.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아도 중간에 매수한다거나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매수하면 손실이 제한됩니다. 손실이 나오더라도 제한되고 반등 나왔을 때 빠르게 수익 전환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CJ나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 뭐 결론은 봐야겠지만, 말씀드렸듯이 요 21선 돌파 시도 이렇게 나올 수는 있는데, 저는 한 차례 매도 구간으로 이용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이게 뭐 다시 뭐 또 재확산되고 엄청나게 뭐 돼가지고 뭐 추가 상승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1차적으로는 매도 구간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매도 구간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뭐 급등이 나왔을 때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뭐 계속 말씀드리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인 거죠. 웰크론이나 이런 종목들, 마스크 관련주로서 계속 이제 한동안 좀 쉬어가고 있었는데,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마스크 가격 많이 떨어졌죠, 우리도. 그러면서 진단키트, 마스크 이런 부분 초반에는 가격이 이렇게 청정구이 치솟다가 어느 정도 재고 확보되고 하니까 다시 제자리를 찾아서 이제 내려가고 있었는데, 최근 확산으로 해서 갑자기 또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겠죠. 그러면서 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 어떻게 해야 된다? 진단키트처럼 한 차례 정리하는 구간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매매는 추격 매수는 하지 말아야 된다. 요 9,000원대에 매수하신 분들 지금 뭐 순식간에 뭐 10% 이상 손실 봤을 테니 추격 매수는 하지 않는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건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에요. 이거 9,000원 넘어가면은 뭐 추가적으로 나갈 수는 있는데, 뭐 종가로 안착 못하면 다시 이렇게 쭈르륵 밀리겠죠. 그러면은 위쪽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고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주의하면서, 꼭 이 종목이 아니라 다음에 올라갈 종목들을 보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 그리고 메가MD 같은 경우도 뭐 말씀을 드렸죠. 요거 첫날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제 교육주 같은 경우도 뭐 움직임 보일 수 있다 해서 말씀드린 게, 저런 마스크 관련주, 진단키트 관련주, 그리고 뭐 소독제 관련주, 교육 관련주, 그리고 알서포트나 이런 뭐 재택근무 원격 텔레워크 관련주 뭐 이런 쪽 다 말씀을 드렸죠. 아니면 우정바이오처럼 이제 뭐 드라이브 스루라든지 이런 종목 말씀드렸죠. 보시면 교육 관련주 뭐 말씀드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은 또 이제 매수 구간은 아니죠. 5,200원 이탈하면 이건 정리해야 되는 구간이고, 만약에 유지한다라고 하면 더 보는 거고, 이렇게 뭐 보시는 거다. 물론 저희가 뭐 테마성 종목을 중심으로 매매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테마주가 아니어도 일반 정상적인 종목들도 요즘에는 뭐 소부장 같은 경우도 이슈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곤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급등한 종목을 추격하기보다는 시작 단계에서 보신다던가 뭐 하는 게 좀 유리할 수 있고, 급등한 다음에는 보유하신 분들이 매도하는 영역으로 그분들의 영역인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가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매매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지요. 그래서 뭐 참고 정도 하시고, 뭐 짚어드리면 첫날부터 말씀드렸던 뭐 우정바이오라던가 드라이브스루 관련주 우정바이오라던가 이것도 슬슬 이제 움직일 때 됐습니다 했는데 뭐 잘 움직여줬죠. 그래서 이것도 윗꼬리 다리 쪼르륵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승이 좀 정체되는 구간 오고 하면은 뭐 분할 매도라도 하면서 좀 수익을 좀 실현하면서 보는 게 맞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지요. 그래서 뭐 텔레워크 알소프트 같은 경우도 기존에 뭐 저항 말씀드린 13,500원 구간까지는 뭐 잘 올라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13,500원을 돌파해서 종가로 안착하면은 13,500원 유지할 때까지 보유, 13,500원 이탈하면 뭐 정리,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니면 지금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와서 이렇게 저항을 연속으로 받고 있다라 하면은 뭐 월요일이나 해가지고 월화 정도에 돌파를 못한다라고 여기가 고점 만들고 한 차례 밀릴 수도 있겠죠. 쉬어가는 구간 나올 수 있으니 수익 실현 구간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선택의 여지인 것 같아요. 다음 저항이 있을 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게 저항 구간에서 2분의 1 매도. 그냥 내가 배 힘 주고 버티겠다라면 버텨도 되고, 저항 구간에서 2분의 1 매도하면은 조정 구간에서 재매수하면 되고, 돌파한 다음에 재매수하면 되죠. 둘 다 못 잡겠다라면 그냥 절반만 들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급등락이 연출되는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실 때, 그리고 저점 구간이 아니고 올라가는 상승 추세에서 뭐 매매를 하실 때는 비중을 좀 제한하는 겁니다. 비중을 좀 줄여서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가격적으로 해서 쌀 때 매매를 해서 비중을 크게 늘리고, 조금 위쪽에서 매매할 때는 비중을 줄여서 리스크 관리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격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니 아니면 비중으로 리스크 관리하는 차이고,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그리고 고가놀이 하는 종목들은 10에서 20% 안쪽으로만 매매하는 게 여러분들 계좌에 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사랑제일교회죠. 이쪽에서 이제 자꾸 확진자를 퍼뜨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좀 검사를 받고 잘 대응을 하면은 괜찮은데, 자꾸 교란 행위를 한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이분들이 뭐 무슨 생각 때문에 왜 그러는지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종교나 정치 쪽에 대해서는 언급드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팩트만 말씀드리면은 방역 활동에 대해서 지금 좀 교란 행위를 하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보건소 직원이 찾아갔는데 검사를 거부하고 해서 찾아갔는데 뭐 껴안고 뭐 침 뱉고 했다고, 좀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데, 뭐 모든 분들이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좀 그런 기사 보면은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근데 뭐 이건 뭐 제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니까 그거는 넘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서 교란 행위를 통해서 지금 조금 더 확진자가 늘어나고, 그분들 교회 다니시면 성경을 보셨을 텐데, 저는 뭐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성경에는 분명히 내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라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성경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천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빠르게 이제 방역 활동 잘하고, 우리가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소독 잘하고 다니고, 조금 이제 외출 자제하고 여럿이 모이는 곳 좀 자제하면은 그래도 좀 빠르게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 겪는 일이 아니죠. 기존에 신천지 사태 때 한번 겪었던 일이었고, 그때 대구 시민들의 굉장히 그 성숙한 시민 의식에 의해서 잘 이겨냈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런 종교활동적인 부분, 뭐 이태원 같은 경우 다 잘 이겨냈어요. 신천지 이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뭐 저희 그 회원분 중에서 한 분은 이렇게 지금 오히려 이렇게 물려도 들어가는 구간이라서 좋다, 기분이 좋다 오히려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 이제 멋진 조정이 나온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좀 다수의 분들이 계셨고, 이렇게 해서 뭐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단기적으로 이렇게 밀리면은 뭐 불안해하시는 분들 당연히 계시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자율중립 구간에서 바로 회복되면 제일 좋고, 그럼 여러분들이 좋으니까.
뭐 조금 밀려도 이 이후에 3개월 뒤 그리고 올해 연말 내년 초 시장 생각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오히려 더 많이 가기 위해서 쉬게 해주는 구간으로 보고 있고, 그거에 대한 그런 부분 증거로는 외국인 수급이 증명을 해주고 있죠. 큰 물량은 청산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지금 보시면은 4만 계약 정도 지금 현재 그 9월물 같은 경우 4만 계약 정도 추정되는 물량을 매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3월부터 치면 14만 계약이죠. 이게 과도하게 저렇게 많은 게, 원래 3, 4만 계약만 매수를 쌓아가지고 상승장 수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렇게 과도하게 많은 이유는 외국인들이 현금을 확보할 수 없는, 주식을 매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선물로 레버리지를 높여서 선물로 대체를 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큰 돈은 매도를 해도 이거보다 레버리지보다 훨씬 더 레버리지를 높인 ETF보다 더 레버리지를 높인 몇 배의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 선물로 대량 매수를 해서 이 부분을 케어하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도해서 지금 돈을 못 벌었느냐? 아니요. 선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옵션 동향과 선물 동향으로. 이렇게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지요. 그러니 뭐 외국인들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계좌를 걱정하시면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밀려 있을 때 저희도 지금 뭐 불편한 종목이 한두 종목 있으면은 그런 종목은 교체를 해서 좋은 종목이 같이 밀려 있으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가가 이렇게 하락했을 때, 밀려 있을 때 수평 이동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거를 밀려 있을 때 그냥 교체를 하느냐 아니면은 반등이 나왔을 때 교체를 하느냐, 요거는 종목별로 대응이 다른데 요런 거는 뭐 저희가 뭐 다 대응을 해드리니까. 그래서 요거는 제 생각엔 그래요. 지금이 절호의 기회고, 내 종목이 좀 시원찮은 종목이 뭐 있다라고 하면, 혹은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시원찮다라고 하면은 지금이 절호의 기회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이거 정리하시고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반등 구간에서 정리해서 교체를 하거나 해서 뭐 따뜻하게 연말 보내고, 내년까지 제가 볼 때는 상승장은 뭐 내년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전에 뭐 갑작스럽게 너무 경제가 좋아지고 코로나가 너무 빠르게 해소되고 해가지고 금리 인상이 좀 빠르게 시기가 다가온다라고 하면은 좀 조정이 좀 크게 한번 나올 수는 있겠지만, 꼭 2022년까지 연준은 얘기를 하는데 2022년은 모르겠고, 일단 내년에는 금리 인상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 우려감 정도는 나올 수, 인플레 우려감이나 이런 부분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 정도가 뭐 최소 6개월에서 1년 전에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한번 조금 조심하시면 되고, 당장 올해는 그런 의견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 경제가 뭐 바닥인 상태에서 회복해야 되는 구간에서 또다시 이제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코로나가 터진 거니까 뭐 도시를 봉쇄하고 하는데 그렇게 쉽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고, 지금은 기회 구간이다. 종목을 교체해야 되는 구간이고, 좋은 종목은 더 사야 되는 구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판단을 하시고, 판단하기 어려우면 저희 쪽에 뭐 상담 신청 문의를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그 부분 저희가 뭐 전체적으로 다 도와드리니까, 컨설팅을 해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고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